절대전략입니다.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다소 힘 빠지는 오늘 증시 상황인데요. 한마디 표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? 우선은 한마디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. 우선은 네. 좀 적극적인 매매보다도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, 우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치적인 상황이겠죠. 이 정치적인 상황이 이 주식시장에 그 어떤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진 않는데,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지금 현재는 어떤 러시아의 입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러시아라는 그 특수성으로 봤을 때도 이 전 세계 어떤 원자재 가격이나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은 이제 주식시장에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행보 간단하게 좀 주목하면서 좀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주세요. 네, 우선은 지금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이제 우크라이나 전면전 소식이 지금 나오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수출 위주의 그런 산업 근간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이런 안 좋은 어떤 그 리스크가 있었을 때는 타격을 받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단기적으로 좀 불안하다고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, 이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주가에 좀 선반영, 한마디로 이제 전면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시장은 계속 빠르게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가 또 일단 국제적 리스크를 예상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, 그런 걸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오른 상황에서 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좀 가속되고 있는데요. 결국은 어떤 그 전면전이 아닌 상황으로 된다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저평가 국면은 맞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이 올해 IPO 성장주들을 제외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PER로 봤을 때도 9배 후반 정도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러시아와 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,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주도 굉장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그 부분을 점쳐주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들 그리고 에너지, 유가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크게 나왔다. 그리고 이 반면에 이런 국제적 리스크에서 비껴나는 이 경기 방어적 관점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우선 러시아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어떤 천연가스의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와 생산과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그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세도 나와주고 있고, 길게 봤을 때는 이 천연가스에 대한 확보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 LNG 선이나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지금 저 글로벌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조선주에 대한 어떤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불안한 부분을 주가에 대한 어떤 그 불안한 부분을 갖고 가신다고 한다면은 올해 글로벌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모여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 풍력 그리고 이런 태양광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급에 대한 쏠림 같은 경우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엔터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리오프닝 수혜로 지금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오른 상태지만 경기 방어주 이런 부분에서 이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도 부각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
이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렌터 업종원에서 이 하이브가 오늘 좀 그나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뭐 실적도 뭐 작년 매출이 좀 1조 2천억을 넘었었죠. 5천억. 재작년 대비 58%까지 늘어나면서 연간 매출 1조 원 클럽에 달성을 했는데요. 우선 그 BTS의 그 컴백이 어떤 부재한 상황에서도 이런 실적에 대한 이런 호실적을 나타내는 것도 긍정적인데, 뭐 아시겠지만은 어떤 이 아티스트나 K-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. 이 BTS의 이 공연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온라인 또 오프라인 어떤 올해 상반기 때는 이 플러스 알파 효과가 분명히 더 하이브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뭐 MD나 이런 팬상품이나 콘텐츠 부분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관심을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매수 관점으로도 들어가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. 하고 렌터 쪽에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장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. 내일장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? 역시 이 리스크에 의한 이런 유연 자산의 매크로 지표, 뭐 유가도 그렇고요.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. 이 1,200원 이상, 1,500원까지도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, 이 외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히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, 1,200원 좀 위고 1,200원 중반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우리나라가 좀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갈 텐데, 그 이상 되면은 외국인들 이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추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이제 뭐 긴장 계속 국제 리스크가 긴장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마리도 조금씩 나올 겁니다.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급격한 변동성은 진정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급격하게 어떤 변동성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또 떨어지는 속도도 다시 한번 또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뭐 경계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왜냐하면 이 외국인들 수에 영향을 제일 미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을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. 오늘 하루 내내 머리가 어지러우셨죠. 러시아 쪽에서의 어떤 이슈 그리고 이런 이슈에 의한 어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반응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요동을 쳤는데 이 결론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부분은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.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 인플레 긴축 우려까지도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두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요,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? 전략은 개별적인 장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현금 비중을 급격하게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히려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은 좀 유지를 하되 이 주식을 어떻게 들어가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형이상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. 주식 비중에 대한 부분은 현금 비중을 급격하게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, 주식을 접근하는 그 방법에서도 올해 어떻게 보면 1월 달부터 최근까지 제가 오늘 오전에 한번 봤는데, 이 개인들 같은 경우는 민감 성장주 위주로 샀더라고요. 이 카카오 네이버 위주로 좀 매출 많이 담았었고, 오늘도 그런 성향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, 오히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금융주, 어떤 또 인포스 이런 부분을 좀 손을 대면서 수익이 오히려 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감주에 대한 이 가격 싸지면서 매수한다는 접근은 보다도 배당주도 괜찮죠. 배당주 대표적인 어떤 금융주도 있고 통신주도 있고, 또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거죠. 이익이
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바로 배당주이기 때문에 이 배당주에 대한 접근 전략도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